우리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시민들에게 중요하고 또 민감한 주제인데요. 조선시대에도 이 집과 땅을 둘러싼 다양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이한 역사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서민들에게 정말 내 집 마련 너무나 영원한 목표인데 요즘 서울 수도권 집값이 너무나 비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 한양의 집값은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조선 때 가장 집값이 비쌌던 곳은 역시나 수도였던 한양입니다. 네. 1934년 조선 태조가 이곳의 수도를 정한 이래 한양의 집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당연하죠. 한양에는 왕을 비롯해서 높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출세의 관문인 과거시험도 한양에서만 치러졌고 돈과 물자가 모이면서 문화와 예술도 발전해서 누구나 한양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한양은 동대문, 남대문을 비롯하여 사대문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특별시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그래서 한양은 일찍부터 과밀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해서 남의 집을 빌려서 살아야 했고 그 와중에 많은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네, 조선시대에도 한양 집값은 참 비쌌네요. 지금 사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도 참 많지 않습니까? 이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그랬나요? 예,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그렇게 나쁜 일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워낙 한양에서 집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남의 집을 빼앗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이것을 여가 탈입이라고 합니다. 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벌건 대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부터 내 집이다. 그렇게 집주인을 내쫓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도 있었습니다. 정조 때의 무인인 노상추는 한양에서 삿방살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집주인이 갑자기 다른 방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더 집값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방을 내주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사하려고 보니 이사 가려는 방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돈이 없다면서 방값을 돌려주려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다행히 이사갈 방을 구했고 또 노상추가 열심히 집주인과 싸워서 방값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상추가 관리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사실 권세가 없는 사람은 더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겁니다. 네, 그랬겠죠. 또 최근에 자주 듣는 말인데 영끌이라고 하죠. 그렇죠. 한 개까지 대출을 받아서 그야말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조선시대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었을까요? 언제나 사람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했고 네. 그러다 보니 과욕을 부리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정조 때의 양반인 유만주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서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버지 유한준이 높은 관리가 되자 친척하고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지금 명동에 있는 100칸짜리 대저택을 사버립니다. 크고 좋은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집값은 2천냥인데 8명 가족이 25년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아버지는 펄쩍 뛰면서 그런 집을 팔라고 했지만 유만주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가 그 관직을 잃었고요. 그래서 유만주는 1년 만에 큰 손해를 보고 집을 팔고 그 초라한 작은 초가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리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긴 했지만 정말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 했기 때문에 조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영끌족은 물론이고 하우스 푸어까지 있었네요. 이 동서고금 어떤 정부든 이 부동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되다 보니까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예. 조선 정부가 한 일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조선이 한양은 이미 과밀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집을 더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한양 주변을 성저심리라고 해서 지금의 신도시 같은 구역을 새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은 없었고 남의 집을 빼앗는 일은 계속 벌어졌죠. 그래서 영조는 아예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관리들이 한양에 새들어 사는 것을 아예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좌의정 조태억은 한양 바깥에서부터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됐습니다.
좌의정인데도요. 네. 그래서 보다 못한 영의정과 우의정이 나서서 제발 특별하게 집을 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만 왕은 예외를 들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좌의정이 한양에서 새 집을 구하지 못하는데 아래 관리들은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당시 지방 관리들은 그 한강변이나 아니면 남산 기슭에 옥망을 짓고 살아야 할 정도로 힘들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했다 싶지만 그만큼 남의 집을 빼앗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네, 앞서 이 한양이 과밀 도시로 유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개발도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집을 철거하는 문제로 논란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지금은 지하철이 만들어지거나 네. 아니면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지면서 지역이 개발되죠. 조선시대에는 그런 일은 좀 적긴 했지만 가끔씩 재건축이 벌어질 때는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자식들이 결혼할 때였죠. 세자를 제외한 왕자나 공주들이 결혼하면 궁 밖을 나가야 살아야 됐는데 그러면은 이제 왕들은 새로운 좋은 집을 지어주고 싶어 했죠. 하지만 이미 한양은 꽉 차 있었으니까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원래 있던 집을 부수고 큰 집을 지어야 됐습니다. 그것도 하나나 두 개 아니라 30채, 50채씩 그렇게 허물고 집을 지었는데요. 그래서 왕한테 자식이 많으면 정말 큰일이었죠. 물론 집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긴 했지만 그리고 또 나라의 법에는 왕족의 집 크기에 제한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 문종 같은 경우에는 공주가 그래도 결혼하는데 새 집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정도였고요. 가장 심한 건 연산군이었습니다. 네. 자기가 사냥하고 놀기 위해서 또 백성들이 주변에 사는 게 싫다면서 궁궐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의 집을 모두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여겼을까요? 지금의 좋은 집이면 아무래도 아파트겠지만 네. 그리고 또 학군지가 있겠죠. 네. 네, 지금이 역세권이라면 그때는 궁세권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고급 주택가는 그 지금의 북촌, 바로 경복궁 옆에 한옥집들입니다. 지금 가면 아기자기하게 한옥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아주 거대한 고급 주택들이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웅장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좋은 집의 조건은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네. 안평대군의 집인 옥계정사는 그 집안에 정원에 폭포가 있고 그 다음에 안개가 끼어서 정말 신선히 사는 것 같은 풍경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넓은 것도 중요했는데요. 정명공주의 집 사이당은 집이 400칸이 넘는 아주 거대한 저택이었습니다. 도저히 현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거대한 집이었지요. 사실 집은 의식주 중에 하나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가장 가지기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은 한 가지겠지만 여기에 욕심이 얽히면서 네. 많은 고통이 생기게 되었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볕이 잘 들고 안전한 집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을 향한 인간의 욕망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삶에서 이렇게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나만의 명확한 주관을 가지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